네, 특히 100년 전 3.1운동은 민족 독립의 의미를 넘어서는 현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왕정, 견제군주정이었던 정군대 체제를 넘어서서 민주공화정의 기틀을 닦은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몇몇 지식인의 선언적 운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의식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곳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한이 어린 곳이죠. 당시 수용 정원은 5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 직후에는 잡혀온 사람들이 크게 늘어서 수감자가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정원의 6배가 넘게 수용된 옥사 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로 세로 3m가 안 되는 공간에 10명이 넘게 갇혀 누울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여기 갇힌 독립운동가들은 수용자 카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과 함께 신분, 직업 등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옥고까지 치렀던 천여 명의 카드를 분석해 봤더니 평민이 대다수인 85%나 됐습니다. 몇몇 지식인이 아닌 민초들이 앞장서 대거 참여한 겁니다.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기는 했지만 15살 학생부터 69살 노인까지 있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나섰다는 증거입니다. 직업은 농업이 절반 이상이긴 했지만 상인과 직공, 마차꾼까지 80여 가지 당시 있던 대부분 직업이 총망라됐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북쪽의 함경도에서부터 남쪽의 전라와 경상도까지 1,900건 넘는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군 가운데 96%,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여 인원도 많게는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100년 전 모두가 하나로 뭉쳐 외친 대한독립 만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혁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탑골공원에서 3.1운동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대한문고와 미국 영사관을 거치면서 거리는 태극기로 물들고 프랑스 영사관에 다다랐습니다. 학생 박승영은 영사에게 독립선언문을 전달합니다. 조선은 오늘 독립을 선언하고 사람들은 모두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이 뜻을 본국 프랑스에 알려달라. 이 운동 자체가 파리 강화회에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을 독립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파리 강화회에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들은 지배받는 백성이 아닌 민족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특히 평화를 추구한 3.1운동의 비폭력 투쟁 방식은 세계혁명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이나 폭력의 방식이 아니고 평화라고 하는 어떤 세계 기운 속에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의의 결정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3.1운동은 인간 자유에 대한 외침이었고 계층과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그 정신은 임시정부 헌장의 민주공화제로 발현돼 지금 헌법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부조리한 현실을 민중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주권의식은 민주화 운동의 구비구비마다 스며들어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민족이 앞으로 어려운 난제에 부딪힐 때마다 반드시 교훈과 모범으로서 배워야 할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세를 외치며 모두가 하나가 됐던 100년 전 오늘.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비춰줍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